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3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 주 네티즌들 관심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 네네. 이거 가장 많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부동산 이슈. 네네. 예. 부동산 이슈도 컸고요. 예. 김현미 장관에 대한 네네. 비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역시 정치 분야 키워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슈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장관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에 가장 많이 본 뉴스들 보면 900번 넘게 이제 장관이라는 어휘가 등장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방금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 이슈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권력 관계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장관, 행정 관료가 정치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키워드를 보면 서울이 3번째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 5번째, 그리고 코로나가 이번 주에 조금 처져서 6번째, 그리고 계속 이제 서민들의 관심 모으고 있는 주택, 아파트 이런 어휘가 7번째, 12번째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이라는 어휘도 8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은 왜 3번째로 아무래도 주택과 아파트 가격 때문에 서울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를 쓸 때 장소를 많이 쓰는데 서울에서 많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검색할 때 서울 아파트 가격 이렇게 검색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추출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뉴스를 바탕으로 하는데 뉴스에 이제 OW1H에서 장소를 넣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핫 이슈 5가지를 꼽아갔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국토부 장관의 국회 답변 논란 이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중인 그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셋째가 코로나19의 확산세 특히 이제 대전에서 학교 내 감염으로 이제 의심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의 대선 후보 언급과 관련된 논쟁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이번 주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국정원 씨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그런 최숙현 선수가 자살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더 뛰고 있다 이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불신,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일단 6.17 이후에 시장에 나타난 신호들이 보면 별로 이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때 근데 보도를 보게 되면 보도중들도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경제신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갭 투자자들을 옹호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 지정에서 비껴나간 이후에 이제 김포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이런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만에 90배 가량 집값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오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90배인 거랑 집값 90배인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승률이 90배인데 집값 90배라고 하면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그냥 김포 집값 90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 김포 90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건 집값 90배라고 나와요. 상승률 90배라고 안 나오고. 1억짜리 집이 90억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김포에 사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좀 답답해요. 그분들은 왜냐면 예전까지만 해도 김포가 이제 GTX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들어오고 교통도 불편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분양가보다도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고 그런 게 계속 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0.02%에서 1.88%로 상승률이 오른 건데 그거를 90배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언론이 왜 이런 보도를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값이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규제적으로 묶는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게 주택법상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3개월간의 그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그 1.3배 정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막 1.88%의 상승률이라고 봤을 때 물가가 1.4%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상승을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뭐 완전히 3개월이 지난 적은 아니고 3개월 동안 물가가 1.4% 이상으로 상승되면 사실 조정 지역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언론 보도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대책이 안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역시 좀 엉성한 구석이 있다.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지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있었고 그렇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 수석을 있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글을 내리기도 했죠. 네네. 그 글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게 내린 게 아니라 나만 보기로 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슬기로운 전세 생활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 올라간다. 그리고 그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이제 다른 뭐 관료들한테 얘기했다 이런 거를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글을 쓴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보기로 돌렸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기숙 교수가 이제 조금 이제 숨을 죽였구나 이렇게 보였지만 근데 또 다시 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조금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이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이제 국민의 삶과 재산에 굉장히 밀접한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나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히지 않으면 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오히려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이제 의견 수정 과정을 너무 생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또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또 강력하게 비판 댓글이 달렸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승기를 잡아서 이제 이 얘기를 안 할까 싶었는데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후로도 계속 이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뭐 실검에도 오르고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6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그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까지 정책은 어떻게 보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동은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22번이 아니라 4번 이렇게 나온 건데 언론이 좀 자의적으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엄청 반복적으로 대책이 뭐 숭숭 뚫려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후에 언론이나 경실련 등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댓글뿐만 인터넷 댓글뿐만 아니라 기사로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해명 자료가 너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에는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청와대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또 향후의 대책을 또 주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이런 것들 요구도 하고 그런 것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최근 30대들 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계속되니까 대통령도 이제 적극적인 또 추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6.17 헌법 13조 2항 이런 단어가 어제 계속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6.17 부동산 대책이
위헌이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 대책 나오고 나서 저희가 사실 요 방송에서 잠깐 다루게 했었거든요. 요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요때 나온 대책 중에서 지금 이제 막 분양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중도금을 내야 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적용되면 갑자기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이 대출 규제가 나서 집을 뭐 이렇게 실수요인데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추가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 충분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이 내용들 이거 위헌 아니냐, 우리가 이미 집을 샀는데 우리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계속 그 누리꾼들이 그 실수요자들을 주택으로 포털 검색어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입력시켜가지고 그 이른바 검색어 총공세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계속 6.17 헌법 13조 2항이 굉장히 그 검색어 랭킹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서서는 또 이제 그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순위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책에 대한 그 비판 혹은 이제 일부 실수요자들 혹은 또 그중에서는 갭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동산의 그런 실수요자들, 주택 실수요자들이나 뭐 갭 투자를 손해로 보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검색어를 순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뭐 대자보를 쓴다든가 뭐 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포털에 검색어 올리는 게 투쟁 방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검색어 올리는 게 어떤 특정 카페 같은 데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검색어 올리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 실제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뭐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사실은 여론 이제 의제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폭력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아직도 뭐 뉴스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네. 포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경찰이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흔히 뭐 트라이애슬론,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라고도 불리는 종목의 그런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였는데, 이전 소속팀 감독 그리고 팀 닥터 그리고 선배한테 굉장히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지난 26일 그 부산의 숙소에서 이제 스스로 삶을 등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철인 3종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한 선수인데, 강인한 그런 종목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도 그 마음을 아프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이제까지 절차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계속 청했지만 이게 모두가 외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서에서도 유서 형태의 그런 카톡에서도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최 선수가 지난 연말까지 소속되었었던 그 경주시청팀에서 계속 그런 감독이나 팀 닥터로부터 그런 구타랑 폭언을 시달렸었고, 그리고 지난 작년 3월 2019년 3월 해외 전지 훈련 때는 그런 실제로 선배들한테 폭행당했던 증거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공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도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전에 그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동료 선수 2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사건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 이쪽 경주시청에서 이제 변호사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왔겠죠. 예.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로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알렸고 또 부모님이 경주시청을 찾아가기도 하고 대한체육회에도 알리고 뭐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대처가 안 됐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단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살로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서 뉴스 프로그램이니까 자살 보도 준칙을 좀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면 또 안 되고 자살을 또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황상 그 최숙현 선수가 크게 이제 실망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어떤 건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 전날 그 이전에 이제 대한체육회에도 도움을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경주시청 측에서 다 변호사도 사고 지금까지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극한의 공포 속에 녹취록까지도 모았는데 조사 이렇게 딱 증거가 뚜렷한데도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가혹행위를 수년간 목격한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좁은 판이다 보니까 같은 편이 안 돼줬거든요. 이렇게 응원해주거나 혹은 증언을 해주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숙현 선수의 지인이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국민 청원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도 이제 스포츠 인권 강화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좀 다시 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백종원 씨를 언급했었는데 네네. 그 네티즌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내에서는 조금 비판이 있었고요. 예, 그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이면은 뭐 다른 트롯 가수나 이명웅 씨나 뭐 이런 것도 다 다 되겠다 뭐 이렇게 너무 이런 대선 후보 띄우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다시 또 비판하거든요. 지금 장재현 의원이 뭔가 잘못 보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백종원 씨나 이명웅 씨보다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뭔가 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기사에 대해서 네이버랑 다음 댓글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댓글이 맞다. 그 백종원 씨나 이명웅 씨가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근데 채널별로 차이가 있는 게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검색된 게 장재원이라는 키워드였는데 다음에서는 그 진중권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게 요즘 진중권 씨가 계속 이제 야당 편을 많이 들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진중권과 뭐 장재원 똑같은데 뭐 굳이 뭐 이 얘기를 뭐하러 다루냐. 그리고 그래서 진중권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도 다음 쪽에서는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나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